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우크라이나 관련한 전황이 계속 속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미 대사관이 자신들의 외교관 또 그 가족들을 대피해라 라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과거 소련이었던 나라 중에 지금 나토가 된 나라가 있죠. 발트 3국에서 야 다음 차례는 우리 차례 아니냐 해서 무기를 긴급 지원하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 심각한 상황 현지 분위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중국하고 이 해상 영토 분쟁하는 나라 있죠. 필리핀. 그리고 지난 11월 달에 중국에게 엄청난 수모를 당하기도 했는데 브라모스 초음속 지대한 미사일 사니까 중국이 갑자기 납작 엎드리는 태도 돌변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공산주의자들 상대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의 대피를 명령하고 발트 3국에 제공했던 무기들을 회수해서 우크라이나에 긴급 지원하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현지에서는 대규모 전면전이 임박했다는 공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현지 시각 1월 22일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으며 이 대피 작전은 미군의 주도하에 이르면 현지 시각 1월 24일부터 시작된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미군인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월요일부터 민간 항공편을 이용해서 우선 대피시키고 민간 항공편으로 대피하지 못한 미국인들은 군용기 또는 군 임차 항공기를 이용해서 대피시키는 비전투원 긴급 소개 NEO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 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이 임박했다는 공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토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발트 3국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미국과 협의하에 미국이 이들 3개국에 지원한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긴급 이전하는 데 합의했는데요. 이에 따라 에스토니아는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수백 발을,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는 각각 수십 발의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로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3개국이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서는 것은 다음 차례는 자신들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인데요. 이들은 나토 자동 개입 조항의 적용을 받는 정식 회원국이지만 러시아 또는 러시아와 가까운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누구보다 공감하는 국가들입니다. 특히 에스토니아는 우크라이나의 전투식량과 물자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 외에도 최근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으로 이선으로 물러난 구동독군 소유의 D30 122mm 견인 곡사포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하라 했지만 독일의 반대로 무산됐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 강화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며 위기를 키우고 있는 독일. 도대체 나토 구성원이자 자유 서방 세계의 일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도 참 희한하고 현지 상황도 정말 엄혹합니다.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나라들이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이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세 개의 작은 나라들만 나토에 가입되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과거 동유럽이었던 나라들, 뭐 폴란드를 비롯해서 헝가리, 또 지금 뭐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 알바니아 이런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과거 이제 소련의 위성 국가들, 공산국가들이었죠. 그런데 루마니아, 알바니아, 뭐 불가리아, 뭐 폴란드, 헝가리 이런 나라들은 소련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토로 들어가는 것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했는데 또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이 3개국은 또 민족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좀 덜 했는데 이 우크라이나는 과거 소련의 곡창지대였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또 덩치가 크고 한 그런 상황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하죠. 그래서 이 러시아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게 좀 더 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불가리아 그리고 루마니아에 지금 이지스 어쇼에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나토군도 철수해라. 뭐 지금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들어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불가리아나 루마니아는 무슨 소리냐, 철수 안 된다 지금 이러고 있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특히 소련에서 같이 분리 독립된 나라들은 그 동병상련의 마음이 더 하겠죠. 소련에서 분리 독립된 나라들 중에서
이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의 3개국 그리고 조지아 이런 나라들이 반러 국가들입니다. 조지아는 소련으로부터 한번 침공을 받았죠. 그런데 벨라루스 여기는 친러 국가고 그리고 중앙아시아에는 많은 뭐 스탄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친러 또는 중립 뭐 이런 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큰 나라 중에서 이 나토 또는 유럽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우크라이나 이게 이제 도화선이 될 수 있다라고 러시아는 생각하는가 봐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대사관에 있는 핵심 직원들 빼고 많은 대부분 비전투원 그러니까 가족들 이런 사람들 전부 이제 철수시키고 아직까지 그래도 민항기는 다니니까 민항기를 통해서 철수하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늦게 온 사람들은 군용기 그리고 군에서 임차한 군 전용 화물기 이런 데서 이제 철수하고 나머지 핵심 요원만 딱 연락 요원만 남아 있다가 정말 전쟁하면 이제 거기도 떠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발트 삼국이 자신들의 무기를 내주고 왜 다음 차례는 자기 차례다. 라는 데 공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독일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에스토니아가 우리 K9 자주포 24문을 샀습니다. 사다 보니까 좋은 자주포가 있으니까 뭐 과거에 쓰던 견인포 이런 거 쓸모가 없죠. 그래서 치장해놓고 있었는데 이걸 우크라이나에 좀 주고 싶어 했는데 독일이 원래 무기를 공유할 때는 최종 사용자 승낙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 그 무기를 우리가 니들한테 줄 때는 니들 쓰라고 준 거지 니들이 우크라이나 쓰라고 준 거 아니잖아. 그거 안 돼. 그럼 독일이 허락해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 독일이 이것뿐이 아니죠. 우크라이나가 돈을 잔금까지 다 치르고 드론을 타격하는 드론의 통제권을 뺏어오는 그 카운터 드론 시스템 그걸 독일로부터 구매를 했는데 세관에서 압류를 해버렸어요. 안 보내주는 겁니다. 분쟁을 더 격화시킨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분쟁을 격화시킨 게 러시아인데 러시아로부터 어떤 그 방어력, 억제력 이런 걸 강화시켜 줘야 되는데 독일이 지금 이러고 있는 이유는 뭐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 독일의 정체는 뭐냐? 라는 의혹이 생기고 있는 건데 참 좌파 정부들 정말 문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에게 가장 시달려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필리핀이 중국을 겨냥한 비장의 무기 브라모스 지대한 미사일 도입 계약을 체결하자 중국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나왔습니다. 역시 중공을 상대할 때는 강공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의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인 브라모스 미사일 3개 포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직후에 중국이 필리핀에 친선을 강조하며 대량의 비전투 장비를 무상으로 선물했다고 유라시안 타임즈가 현지 시각 1월 23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 화폐로 10억 페소, 한화 약 232억 7천만 원어치의 각종 비전투 장비를 필리핀 국방부에 선물했는데요. 중국이 제공한 선물에는 야전용 정수 차량, 구급차, 소방차, 폭발물 처리 방호복, 드론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중국의 선물 보따리 속에는 불도저, 지게차 등 공병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특수 차량들이 보이는데요. 이 장비들은 모두 신품이고 심지어 즉각 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짙은 녹색의 위장색까지 칠해져 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호의는 불과 2달 전인 2021년 11월 18일 필리핀 영해안에 해경선을 보내서 필리핀 관공선에 물대포를 쏘며 폭력을 휘둘렀던 사건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데요. 중국은 필리핀을 상대로 이 같은 행태를 부리다가 필리핀이 브라모스 지대함 미사일을 계약하고 중국을 겨냥해 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자 180도 태도를 바꿔 필리핀의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이 도입하는 브라모스 미사일은 세계 포대 분량으로 분쟁 해역인 스프레틀리 군도 일대를 사정권에 두는 것은 물론 유사시 대만과 협력해 바시 해협을 봉쇄하는 전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브라모스 미사일을 계약하자마자 중국이 보인 이 황당한 태도를 보면 공산당을 상대할 때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사일 받기도 전에 이미 부대 창설 다 해놓고 오매분만 기다렸다가 이제 드디어 미사일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필리핀이 이 미사일 왜 샀겠습니까? 중국하고 해상 영토 분쟁 때문에 샀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잠깐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친선해야 되잖아요. 하면서 군용 트럭부터 시작해서 소방차까지 군용 도색 다 해가지고 그냥 공짜로 230억 어치를 넘게 주는데 참
기가 차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 6.25 정전협상 그 멤버 중에 하나였던 터너 조이 제독이죠. 이 터너 조이 제독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공산당과 협상할 때 테크닉 10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공산당은 이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하기 때문에 절대 약함을 보이면 안 된다. 항상 강하게 나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브라모스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을 필리핀이 사서 지금 3개 포대를 샀으니까 3군데에 배치하겠죠. 당연히 아마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 이 본섬 루손섬 위에다가 장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시 해협을 통제하게 됩니다. 당연히 대만에서도 이렇게 가오슝 남쪽에 숭펑 3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 배치를 하죠. 그러면 대만에서 밑으로 쏘는 거, 그리고 필리핀에서 위로 쏘는 거, 이렇게 되면은 양쪽에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날아오기 때문에 이 바시의 이 폭이 한 320km 되는데 이 200km 넘는 이 미사일들이 날아오면 이거 감당 안 되죠. 그래서 이 바시 해협이 중국이 유사시에 들락날락거리기 부담스러워진다라는 것이 되고, 또 여기 중간쯤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또 남중국해의 동쪽이 위험해지고, 또 팔라완 섬 여기다가 배치를 해놓으면 스프레틀리 군도 중국의 한자로는 남사군도죠. 남사군도. 영어로는 스프레틀리 군도인데 여기에 중국이 지금 뭐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이 산호섬에다가 비행장 만들고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타격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그런데 11월 18일 날 여기 이 팔라완섬 인근에 자신들의 이 해양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능력이 안 되니까 오래전에 썼던 LST, 미군으로부터 받았던 2차 대전에 만들었던 그 상륙함 있지 않습니까? LST. 그걸 좌초시켜 놓고, 그걸 아직도 그 LST를 필리핀 해군 함정 목록에는 얹어 놨어요. 그거 그냥 폐기된 거 아닙니다. 그냥 군함입니다, 현재도. 군함은 그 해당 국가의 영토로 봐주죠. 그래서 군함을 좌초시켜 놓고, 거기다가 이제 군인들 좀 몇 명 갖다 놓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급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군인들은 정말 보급도 없이 물도 없이 거의 뭐 로빈슨 크루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보급해 주려고 하는 것을 중국 해경함이 와서 물대포 쏘고 보급을 못 해주게 한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분쟁이 생겼던 적이 있는데, 브라모스 미사일 딱 배치하고 나니까 아니 친구들 왜 이러세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야 해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주는데, 역시 공산주의자들은 세게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신인균 국방TV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한국판 A2AD 현무2 미사일, 이 개량형을 통해서 그냥 강철비를 내려버리는 이 미사일을 우리가 서부 지역에 배치를 해놓으면은 서해 지역에서 완전히 중국 해군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우리에게 아마 대접하는 게 달라질 겁니다. 중국은 세게 나가면 약하게 나오는 족속이다 라는 거 절대 잊지 맙시다. 세게 나갑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